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아렌지아 TV입니다. 지하의 맥락 없는 주사제 이야기 덱사메타손에 대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덱사메타손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될지 모르겠네요. 덱사메타손을 스테로이드제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덱사메타손은 정확히는 염증 억제 작용이 있는 합성 부신피질 호르몬제입니다. 스테로이드제에 속하는 것이 맞고 항염증 및 면역 억제 효과를 나타내죠. 병원에서는 다 줄이고 덱사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어찌 보면 정말 만병통치약과 같은 느낌이 드는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효과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수도 없이 나열할 수 있거든요. 자, 시작해 볼까요? 덱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도 정말 많은데 제가 신규 때는 정말 여러 환자에게 너무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CT 갈 때도 CTM 덱사는 늘 세트 주사제였고 항암제에도 포함되고 팔, 다리 아프다는 환자에게도 주고 알러지 있는 사람에게도 주고 그런데 늘 그냥 그렇듯이 처방이 있으니까 처방대로 생각 없이 투약을 실행했었더랬죠. 이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면역을 올려주는 약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자가 무슨 약이냐고 물어보면 부작용 줄여주고 면역 올려주는 약제예요 라고 설명을 했었더란 말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거꾸로 면역을 억제하는 약인데 환자에게 면역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면역을 억제한다는 말이 환자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약 기전부터 설명해줘야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이해를 빨리 시켜줘야 할 때는 그냥 면역 좋게 해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답은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다시 경험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신규 시절에 소화기 내과 병동에 있었는데 소화기 내과 병동에는 기본적인 위장관 질환 환자도 많지만 간질환이나 위암, 대장암, 간암 환자들도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자니 케모세라피, 즉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가 늘 있었습니다. 무균실에 들어가야 하는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소화기계 암 환자들은 제가 있는 병동에 입원을 매우 많이 했었습니다. 항암제 레지멘 세트에는 항암제 부작용 감소를 위해 덱사가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레지멘이라는 것을 설명드리자면요. 사전을 찾아보면 식이요법으로 나올 텐데요. 병원에서는 항암 화학요법 흐름표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암요법은 한 가지 약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을 순서대로 주는데 그것이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암의 발병 장기와 부위, 환자 혈액 수치, 키 몸무게에 따라 약물의 종류와 용량, 순서와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을 보고 실행할 수 있도록 순서표로 적어 놓은 일종의 항암제 투약 흐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딴 길로 샜는데요. 다시 돌아와서요. 신규 때 항암제 레지멘 세트에 있는 덱사가 4mg인 거예요. 그때는 미리그램 밀리리터가 왜 그렇게 헷갈리는지요. 선배 간호사님이 준비해 놓으라고 해서 레지멘을 보고 정말 열심히 순서대로 나열해 가면서 준비해 놨었는데요. 그때는 병동에서 보호장구도 전혀 없이 항암제를 믹스했었더랍니다. 항암제 믹스는 나중에 할 거니까 일반적인 약만 준비해 놓으라고 해서 우선 투약되는 루코버린과 덱사를 믹스했어요. 그리고 처치카 위에 올려놓았죠. 근데 선배 간호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야, 레지멘 용량 확인했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레지멘 보고 믹스했는데요? 라고 했죠. 야, 덱사 한 개에 몇 미리그램이야? 라고 물으시길래 1mg요 라고 당당히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아이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덱사가 뭐야? 라고 하셔서 면역 키워주는 약이요 라고 또 당당히 대답했죠. 이래서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다. 선생님이 덱사 앰플을 자세히 보라고 하셔서 봤죠. 근데 사실 그때까지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설명을 해주실 때까지 말이죠. 원 앰플 1ml 안에 5mg이 들어있어. 근데 레지멘 용량은 4mg이야 라고 하셔서 그때서야 머릿속에서 땡 하더라는 것이죠. 원 앰플에서 5분의 4를 뺐어야 하는 건데 저는 4앰플을 뽑아놨던 겁니다. 20mg이죠. 5배나 되는 용량이었어요. 선배 간호사님께서 덱사가 얼마나 위험한 약인지 모르지?
다시 공부해와 라고 하셔서 그때 덱사에 대해 열심히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해맑게 대답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 알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찾아보는 습관이 들었던 것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또 찾아보고 다시 확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더욱이 의학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것이 바뀌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행정부서에서 7년을 근무하고 다시 병동에 복귀했더니 바뀐 사항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애매하다 싶을 때에는 아무나 자꾸 물어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사살하는 거죠. 좀 길어졌네요. 덱사는 정말 여러 질병에 사용될 수 있지만 남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용량의 경우 함부로 시작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끊어서도 안 됩니다. 테이퍼링이 필요한 대표적인 것 중 하나죠.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점점 적어지는 이라는 뜻입니다. 약물 중에 용량을 천천히 줄이면서 끊어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덱사 역시 고용량을 사용했을 경우 천천히 테이퍼링을 해야 하는 것들 중 하나인데요. 항암요법 중에 한 번에 16알까지도 복용이 되는 약제인데 끊을 때에는 며칠에 걸쳐 천천히 2알에서 4알씩 줄여가면서 끊게 됩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덱사를 왜 스테로이드제라고 부르는지부터 볼까요? 우선 학교에서 배운 것들부터 알고 가야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덱사는 염증 억제 작용이 있는 합성 부신피질 호르몬제라고 했죠. 부신피질 호르몬은 부신이라고 하는 신장, 즉 콩팥 위쪽에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부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부신피질 호르몬이죠. 이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 콜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콜티코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제야 많이 들어본 스테로이드가 나왔네요. 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지방, 단백질 대사에도 관여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기도 하고 염분이나 수분 조절도 하는 기능을 합니다. 덱사메타손은 이런 여러 스테로이드 작용 중 염증 억제 작용을 하는 합성 부신피질 호르몬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덱사는요. 불포화 지방산 중 하나인 아라키돈산이라는 것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는 것에 매우 중요한 물질인데 이것의 생성을 막는 역할을 덱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생리통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것이 프로스타글란딘입니다. 그리고 백혈구 등 면역 관련 세포의 능력을 낮추어 염증을 완화시키고 림프계의 활성을 감소시켜서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고 했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알러지성 비염이나 각종 류마티스성 관절염, 피부염 같은 것들이 있죠. 내 몸 안의 면역세포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해서 생기는 것들이 이러한 종류들인데 이것들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덱사가 합니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덱사메타손은 먹는 약, 안약, 연고, 분무제, 주사제, 크림제 등 정말 여러 형태로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약제들은 다른 치료법으로 충분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 역시 이 약의 정말 좋은 효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들이 사용해도 될 만한 바르는 연고 정도만 사용하고 그 외의 것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 부작용의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많은 용량을 사용할 경우 부신피질 기능 부전이나 당뇨병, 쿠싱 증후군 소화성 궤양, 우울증 골다공증 근육통 지방간 부종 시야 흐림, 혈전, 얇고 연약한 피부, 체중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것의 부작용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부신피질 호르몬이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효로서의 역할을 전신적으로 하고 부작용 역시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다시 경험 얘기를 짧게 한번 해볼까요? 한 10년 전쯤이었나? 기관지 천식이 너무 심해서 입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덱사를 주라는 처방이 있어서 주사를 들고 환자에게 갔었죠. 젊은 분이었는데 그게 무슨 주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이니까 알아듣겠거니 싶어서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환자는 왜 스테로이드를 줘요?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묻길래 면역을 조절해서 힘들게 하는 증상을 좀 감소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했죠. 스테로이드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묻길래 일회성으로 아주 적은 용량으로 사용되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고 드렸거든요. 정말 1시간도 안 돼서 목소리가 돌아오고 증상이 많이 감소하니까 환자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다시 놔달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사용하면 부작용이 심하니까 정말 증상 심할 때 딱 한 번만 드려야 해요. 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환자가 약물에 너무 긍정적인 강화가 되는 것도 위험하니까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덱사의 기능이 워낙 여러 가지라서 환자에게 설명도 어렵고 이해시켜 드리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부작용 조절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또는 염증 조절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면역력 조절해 드리려고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말하죠. 조절이라는 말이 좀 적당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벌써 이렇게 길어졌네요. 좀 끊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 덱사를 왜 테이퍼링 해야 하는지, 어떻게 투약하는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하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발 마스크를 벗고 싶네요. 모두 건강하세요.